어이구, 참. 이게 도대체 뭐야? 이춘만 할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이며 음료 주문 키오스크 앞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몫으로 살아오며 나무 하나하나의 결을 읽어내던 손길이었지만 차갑게 빛나는 디지털 화면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죠. 당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춘만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김순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지하철까지 갈아타며 서울에 도착한 두 노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손자 이지훈을 만나기 위해 고향에서 올라온 날이니까요. 글쎄, 이걸 터치한다고 했는데 이춘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김순자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모두가 자기 일에만 바쁜 것 같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능숙하게 키오스크를 조작하고 음료를 받아 테이블로 향했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나 봅니다. 저기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순자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근처에 있던 한 젊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어폰을 끼고 있던 그 청년은 잠깐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고는 자리를 피했어요. 아이고, 지훈이가 어서 오면 좋겠구먼. 이춘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착잡함이 묻어났죠. 두 노인은 손자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일부러 1시간 일찍 도착했던 겁니다. 오랜만에 만날 손자에게 기다림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키오스크 앞에서 난감해하던 그때 카운터에서 일하던 최하은이 두 노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장에게 물었어요.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나가서 도와드려도 될까요? 백만수 사장은 팔짱을 끼고 고객을 응대하는 척하며 빈 컵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하은의 말에 잠시 두 노인을 힐끗 바라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왜? 지금 손님 많아서 바쁜데. 대기하는 손님도 많은데 신경 쓸 겨를 없어.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최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지금 알바생 역할은 음료 만들고 서빙하는 거야. 카운터에서 주문 받는 게 아니라고. 백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아내 박선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썹을 치켜 올렸죠. 이춘만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춘만 할아버지의 굵은 손가락이 화면을 누를 때마다 엉뚱한 메뉴가 선택되었고 김순자 할머니는 점점 더 당혹스러워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는 듯한 시선을 보내자 두 노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번졌습니다. 그냥 카운터에 가서 직접 주문하면 안 될까? 김순자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그래, 그게 낫겠다. 이춘만 할아버지는 키오스크를 포기하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에 끼치는 걸 싫어했던 이춘만 할아버지의 등은 왠지 더 굽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이춘만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꼬깃꼬깃 접힌 5만 원권을 꺼내며 카운터에 섰습니다. 저기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이춘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최하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사장이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오늘부터 현금 결제 안 받아. 너무 귀찮아. 키오스크로만 받을 거야. 두 노인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손자를 기다릴 수 있다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이춘만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카운터 너머로 백만수와 박선미 부부가 대화를 멈추고
이춘만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박선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님, 저희는 키오스크로만 주문받고 있어요. 박선미가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춘만 할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는 현금을 향해 있었죠. 키오스크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여기서 직접 주문하면 안 될까요? 이춘만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의 등은 여전히 곧았습니다. 백만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현금 결제 안 받습니다. 카드나 모바일 결제만 가능해요. 카드요? 이춘만 할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김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뒤적이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카드는 집에 두고 왔어. 현금만 가져왔는데.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다른 곳에 가보세요. 백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짜증 섞인 톤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빨리 비켜달라는 메시지가 역력했죠. 이춘만 할아버지는 꼿꼿이 서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법적으로 현금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인데. 그 말에 박선미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아이고, 법 얘기까지 나오네. 저희 가게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비켜주시겠어요? 카운터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위치에서 감히 사장 부부에게 맞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봐요. 요즘은 다들 카드 쓰는 세상이에요. 현금만 들고 다니시면 곤란하죠. 박선미가 주변 손님들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두 노인을 난처하게 만드는 듯한 그 말투에 카페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이춘만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5만 원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죠. 그는 묵묵히 지갑에 돈을 다시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춘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상처가 스쳤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카페를 나서려 했어요. 그 순간 박선미가 백만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노인네들은 보기만 해도 지겨워. 가게 분위기만 망치고. 그 말을 들은 이춘만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은 할 말을 잃었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이 이춘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그냥 나가요. 김순자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노인은 천천히 카페 밖으로 향했어요. 어깨가 축 처진 두 사람의 뒷모습이 유리문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카페 입구 근처에서 한 청년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자 이지훈이었죠. 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 카페에 들어오려던 참이었습니다. 이지훈의 눈에는 분노가 번쩍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그의 손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국 일간지 사회부 기자로서 그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이지훈은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한 손자로서가 아니라 언론인으로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이지훈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카페 밖으로 나갔죠. 두 노인은 카페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춘만 할아버지의 굵은 손이 김순자 할머니의 작은 손을 감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지훈이 밝은 목소리로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가슴속에는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아이고, 우리 지훈이.
김순자 할머니의 눈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이춘만 할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자를 반겼어요. 이지우는 두 노인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기다리신 지 오래되셨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겠네요. 아니다. 우리가 일찍 와서 그런 거야. 이춘만 할아버지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을 이지우는 놓치지 않았죠. 혹시 안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춘만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손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카페에서 주문하는 게 좀 어려워서. 김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이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대했는지. 이춘만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우리 같은 늙은이는 이제 발을 들릴 곳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이지훈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꼭 이 일을 바로잡을게요. 약속드립니다. 이지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근처의 다른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따뜻한 미소로 세 사람을 맞이했고 현금 결제도 기꺼이 받아주었죠. 아메리카노 세 잔과 함께 케이크 한 조각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화장실이 아닌 카페 밖으로 향했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아까 그 카페 앞에 다시 섰습니다. 기자로서의 직감이 그를 이끌었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앱도 준비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하은이 기계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무거운 기색이 감돌았어요. 이지우는 카운터로 다가가지 않고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키오스크를 어색하게 다루는 척했어요. 예상대로 백만수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키오스크 사용법을 모르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백만수의 말투는 친절을 가장한 거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네. 근데 현금으로 결제해도 될까요? 카드를 안 가지고 와서요. 이지훈이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며 물었어요. 백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현금 결제는 받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법적으로는 현금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지훈이 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가게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백만수의 말투가 점점 더 무례해졌어요. 이지훈은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화를 이어갔죠. 아, 그럼 어르신들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요?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말에 박선미가 카운터에서 나와 백만수 옆에 섰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노인 걱정을 해요? 요즘엔 다들 카드 갖고 다니는 세상인데. 이지우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노인 손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응대하시나요? 박선미가 눈을 굴리며 백만수를 흘겨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지훈의 녹음기에 또렷이 담길 만큼 충분히 큰 소리였어요. 솔직히 노인네들은 보기만 해도 지겨워요. 주문도 느리고 자리만 차지하고 가게 분위기만 망치잖아요. 이지훈의 손에 쥔 스마트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감정을 누르고 차분히 물었어요. 그런 생각을 손님들한테도 그대로 보이시나요? 당연하죠. 우리 가게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니까. 백만수가 대답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 못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오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 이지우는 그 말을 명확하게 녹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었어요. 그럼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백만수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여기는 제 가게니까 제 방식대로 운영할 겁니다. 더 이상 구매 의향이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이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카페를 나섰어요. 바깥에 나온 이지우는 녹음을 멈추고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문제였고 기자로서 파헤쳐야 할 부조리였죠. 이지우는 카페 외관을 몇 장 더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결제 거부 관련 법규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행법 제47조. 모든 거래에서 법정 화폐인 현금을 거부할 수 없다. 그의 메모장에 빠르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불법이야. 이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 가게의 일탈로 끝낼 게 아니라 이 사회의 노인 차별과 디지털 소외 문제까지 파헤치고 싶었거든요. 이지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기다리는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두 노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까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이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존심을 꼭 되찾아 드리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이지훈이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손자 바쁜 거 다 안다. 이춘만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꼭 그 일을 바로잡을게요. 이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춘만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지훈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괜찮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이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손자가 커서 이렇게 든든하구먼. 이지훈은 두 노인에게 자신의 계획을 모두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걱정할까봐 그저 웃음으로 넘겼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행동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지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 구경을 다닌 후 숙소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문사로 향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신문사 사무실, 이지훈은 컴퓨터 앞에 앉아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헤드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박선미의 목소리가 그의 귀를 자극했어요. 솔직히 노인네들은 보기만 해도 지겨워요. 이지훈은 녹음 파일을 멈추고 메모장에 중요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훈 씨, 이번에 취재하는 거 뭐예요? 옆자리의 선배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노인 차별과 현금 결제 거부에 관한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흥미로운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선배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지훈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거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더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선배는 격려의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지훈은 현금 결제 거부의 불법성에 관한 법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행법, 소비자보호법 등을 검토하며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차별 문제와 디지털 소외 현상에 관한 통계 자료도 수집했죠. 현금 결제 거부,
2022년 이후 민원 신고 13% 증가. 특히 고령층에서 불편 호소가 많다. 이지우는 중요한 통계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의 취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죠. 다음 날 아침, 이지우는 일찍 출근해 부장에게 취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추가 취재가 필요합니다. 그 카페의 내부 상황을 좀 더 알아봐야 해요. 어떻게 할 생각이지? 부장이 물었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과 접촉해 볼 생각입니다. 이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서 진행해. 그리고 취재 윤리를 벗어나지 마. 이지훈은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카페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손님이 아닌 취재 기자로서였죠. 카페 근처에 도착한 이지훈은 잠시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파악했어요. 오전 교대 시간 한 젊은 여성이 카페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하은이었죠. 실례합니다. 이지훈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최하은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지훈을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이지훈은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일간지 사회부 기자 이지훈입니다. 현금 결제 거부와 노인 차별에 관한 취재를 하고 있어요. 최하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제 그 손님, 혹시, 네,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셨어요. 이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사회 문제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최하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사실, 저도 사장님의 행동이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손님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지훈은 메모장을 꺼내며 물었어요.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하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말하기 좀 그래요. 다른 곳으로 가시죠.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최하은은 카페에서 벌어진 여러 사례들을 털어놓았어요. 사장님 부부는 항상 노인 손님들을 귀찮아해요. 시간만 잡아먹는다. 주문은 적게 하고 오래 앉아있다라며 직원들에게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요. 최하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금 결제는 한 달 전부터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손님이 항의하면 기계 고장이라고 해라는 지시까지 있었죠. 이지훈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혹시 다른 가게들과의 모임 같은 건 없었나요? 다른 가게들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는지. 최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모임에서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 모임에서 노인 손님 응대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이지훈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가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차별이었죠. 그 매뉴얼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사무실 컴퓨터에 파일로 있어요. 제가 몰래 복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윤리적 고민에 빠졌지만 이것이 중요한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최하은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교대 전에 파일을 복사해 올게요. 저도 이런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지훈은 그녀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취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최하은으로부터 USB가 담긴 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의 매뉴얼이 있었죠. 노인 고객 응대 시 주문 속도가 느리면 키오스크 사용을 강제하라. 장시간 체류 고객 퇴출 유도 방법.
현금 결제 거부 시 대응 화법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취재를 시작했어요. 그는 다른 가맹점들도 방문해 동일한 차별 행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의 증언도 수집했죠. 취재를 마친 이지우는 밤늦게까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현금 결제 막고 노인 차별 막말까지. 카페 사장의 민낯이라는 제목 아래 그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담았습니다. 마침내 기사 초안이 완성되었고 이지우는 부장에게 제출했어요. 좋은 기사야. 내일 일면에 싣자. 부장의 칭찬에 이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국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한 기사 제목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현금 결제 막고 노인 차별 막말까지. 카페 사장의 민낯 굵은 활자체로 인쇄된 헤드라인 아래에는 이지훈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신문 가판대에서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사를 읽는 시민들의 표정이 점점 분노로 물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노인들을 대한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 한 중년 남성이 신문을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지훈은 신문사 사무실에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온라인 뉴스 댓글란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노인 차별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현금 결제 거부는 명백한 불법이다. 가게 이름 좀 공개해달라와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지훈 씨 대단하네. 기사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요. 동료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지훈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목표는 단순한 화제성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변화였죠. 그가 취재 과정에서 녹음한 파일과 사진들이 온라인 기사와 함께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박선미가 요즘 노인네들은 보기만 해도 지겨워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은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오전 10시 이지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 기자님, SBS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 뉴스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인터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어서 다른 방송사와 온라인 매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지훈의 기사는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신문 봤다. 너 대단하구나.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저 기자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지훈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내 덕분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구나. 이춘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기사가 가져온 변화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카페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가게 위치를 특정했고 곧 해시태그 노인차별 카페불매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이지훈은 상황을 주시하며 SNS 반응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의 기사가 가져온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지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응징이 아닌 사회적 변화를 원했으니까요. 오후 4시 100만 수의 카페 앞에는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차별 카페 규탄한다. 현금 결제도 소비자 권리다. 라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 사이로 취재진의 카메라가 빛났습니다. 이지훈은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지켜봤어요. 카페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백만수와 박선미는 셔터를 내리고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이지훈의 전화가 울렸어요. 백 기자님, 저 최하은입니다. 방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긴급 공문이 왔어요. 가맹 계약 해지 통보예요. 뭐라고요? 이지훈이 놀라 물었습니다. 본사에서 소비자 차별 및 현금 결제 거부 행위는
계약서상 중대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대요. 게다가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고. 최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의 기사가 가져온 결과는 예상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전국 방송사들은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노인 차별 논란 카페, 결국 문 닫아라는 속보가 나갔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카페는 단순한 현금 결제 거부를 넘어 조직적인 노인 차별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죠. 다음 날 아침, 이지우는 카페 앞을 지나가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백만수와 박선미가 서둘러 짐을 싸서 차에 싣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이지훈이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백만수는 이지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가게는 폐업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쓴 기자입니다. 이지훈이 자신을 밝혔어요. 백만수와 박선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박선미가 소리쳤어요. 이지훈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노인 차별과 현금 결제 거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텐데요. 백만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는 거요? 우린 이미 망했어요. 가게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당신 만족해요? 제가 원한 건 응징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이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노인분들도 디지털의 서툰 분들도 모두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백만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짐을 차에 싣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이 떠난 카페는 적막하게 문이 닫혔습니다. 이지훈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안고 신문사로 돌아왔어요. 그의 기사가 가져온 변화는 양면적이었습니다. 부조리를 바로잡았지만 누군가의 생계도 무너뜨렸으니까요. 지훈 씨, 후속 기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부장이 물었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노인 차별과 디지털 소외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함께요. 백만수와 박선미가 떠난 카페 앞에는 노란색 테이프가 둘러쳐졌습니다. 영업 중단이라는 팻말이 문에 붙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카페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죠. 저기가 그 노인 차별 카페래. 한 여고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뉴스에서 봤어. 현금도 안 받고 노인들한테 막말했다면서? 친구가 대답했어요. 이지우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사가 일으킨 파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노인차별 OUT, 해시태그 현금 결제는 꼴리다라는 해시태그가 계속해서 트렌드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만수 부부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예전에도 직원 갑질로 문제됐었대. 다른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는 제보가 있어 사람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지훈 기자님 맞으신가요?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 마케팅팀 김대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착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지훈이 물었어요. 저희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려고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본사의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오후 2시 프랜차이즈 본사 회의실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CEO가 단상에 올라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먼저 이번 사태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가맹점에서 일어난 노인 차별과 현금 결제 거부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CEO는 이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가맹점에 포용적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전 직원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옆에 직원 호출 버튼을 설치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어요. 해당 가맹점은 계약 해지 후 본사에서 직영점으로 전환하여 누구나 환영받는 카페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재오픈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지훈도 손을 들었어요. 직영점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CEO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직원분들에게 재고용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제보해 주신 최하은 씨는 새 매장의 부점장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이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최하은의 용기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지훈은 최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해요, 부점장님.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최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게 기자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최 씨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최하은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사실 백만수 사장님 부부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들도 결국 피해자가 된 것 같아서요. 이지훈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은 잘못이 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지훈은 백만수 부부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취재 결과 그들은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재산을 잃고 친척 집에 의탁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지훈은 후속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폭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노인 차별과 디지털 소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현금 결제를 거부당한 노인. 이지훈이 기사 제목을 타이핑하다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목을 지우고 다시 썼어요. 디지털 소외 없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사이 본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카페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어요. 이지훈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취재했습니다. 이곳에 직접 주문 창구가 설치됩니다. 현장 감독이 설명했어요.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곳에서 직원과 직접 대면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지훈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변화는 없나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도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데 감독이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매장 한쪽에 디지털 교육 코너도 마련한다고 해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키오스크 이용법을 알려주는 코너죠. 이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기사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응징을 넘어 진정한 사회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이 한창인 어느 날 이지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카페 공사 현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기가 그 카페구나. 이춘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요. 이지훈이 대답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자 덕분에 이런 변화가 생겼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용기 덕분이에요. 이지훈이 두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묵묵히 견디지 않고 저에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이춘만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세상이 조금씩 변하는구나.
이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됐어요. 디지털 시대에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몇몇 행인들이 이지훈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다가와 말했어요. 기사 잘 봤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기사가 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 파문은 이제 큰 변화의 물결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리모델링을 마친 카페의 재개장 날이 밝았습니다. 카페 외관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의 모던하고 차가운 느낌 대신 따뜻한 우드톤의 인테리어가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입구에는 큰 글씨로 누구나 쉽게 모두를 환영하는 카페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죠. 오전 10시 정식 오픈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열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CEO와 함께 최하은이 가위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새 매장의 부점장으로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CEO가 말했어요. 하나, 둘, 셋. 가위가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모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이지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으로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백 기자님,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최하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죠. 특히 최 씨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카페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 바로 옆에는 직접 주문 창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우신가요? 이곳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 라는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키오스크는 여전히 있었지만 화면은 더 크고 글씨도 더 선명했어요. 키오스크 옆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호출해 주세요라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매장 한쪽에는 약속대로 디지털 교육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주문 방법 등을 알려주는 작은 교육 공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CEO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디지털 혁신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게 되었죠. 앞으로 저희 모든 매장에 이러한 포용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지훈은 이 모든 변화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새 기사 제목은 디지털 시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간을 향해였어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였습니다. 재개장 행사가 한창일 때 이지훈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백만수였어요.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다가갔어요. 백만수 씨, 이지훈이 불렀습니다. 백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이지훈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당신, 기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만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작은 편의점을 열었어요. 그러시군요. 이지훈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 덕분에 모든 걸 잃었지만 백만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깨달음을 얻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깨달음인가요? 이지훈이 물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요. 백만수가 카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 가게에서는 모든 손님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을요. 이지훈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기사가 가져온 변화는 예상보다 더 깊었어요. 백만수조차 변화시킨 것이니까요. 행운을 빕니다. 이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백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은 이전보다 더 겸손해 보였습니다. 재개장한 카페는 첫날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직접 주문 창구에서는 친절한 직원들이 노인 손님들의 주문을 도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만든 커피는 어떤 맛인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편하게 마실 수 있게 됐구먼. 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디지털 교육 코너에서는 작은 수업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시면 메뉴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지우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기사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이지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번 주말에 서울에 다시 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좋은 카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이번 주말에 갈게. 이춘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이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새롭게 태어난 카페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매장 한쪽에서 최하은이 이지훈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당당한 부점장이었어요. 그녀의 용기가 이러한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그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주말 오전 서울행 기차에 이춘만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을 향했어요. 손자 이지훈이 좋은 카페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오늘은 무슨 커피를 마셔볼까?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춘만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우리 지훈이가 추천하는 걸로 해볼까? 두 노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전 그들이 겪었던 난처한 상황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건이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서울역에 도착하자 이지훈이 두 팔을 벌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잘 오셨어요. 우리 손자 더 멋있어졌구나. 김순자 할머니가 손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이지훈이 두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는 최하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춘만 할아버지, 김순자 할머니. 저는 이 카페의 부점장 최하은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되어 영광이에요. 이춘만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그때 그 카페 아닌가? 네, 할아버지. 같은 장소지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카페 내부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환영의 인사가 두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최하은이 직접 두 노인을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저희가 준비한 특별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창가에 마련된 특별석은 안락한 소파와 넓은 테이블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태블릿이나 키오스크가 아닌 종이 메뉴판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어떤 음료를 드시겠어요?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이춘만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부탁하네. 이춘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김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원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현금, 카드, 모바일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춘만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최하은이 직접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고맙구나. 이춘만 할아버지가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카페 안은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디지털 교육 코너에서 젊은 직원이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키오스크 앞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손님들을 위해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춘만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조금씩이지만 변화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우리 손자 덕분이지. 김순자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지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저 진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변화를 만든 건 모두의 노력이었습니다. 최하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저희 카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실버 디지털 클래스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이춘만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디지털 클래스라니? 키오스크 사용법이나 간단한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 낯설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최하은이 설명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좋겠구먼. 나도 요즘 젊은이들처럼 스마트폰으로 뭐든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디지털 교육 코너로 이동한 두 노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직원의 친절한 설명과 천천히 진행되는 교육 덕분에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춘만 할아버지가 키오스크 화면을 터치하자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영수증이 출력되었어요. 그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했네. 당신 봤어? 이춘만 할아버지가 김순자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카페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지우는 카메라를 꺼내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자신감으로 빛나는 할아버지의 모습, 행복한 미소를 짓는 할머니의 표정.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변화의 증거였죠. 이지우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후속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였어요. 한 달 전 현금을 내겠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모욕을 당한 노인 부부가 있었다. 오늘 그들은 같은 자리에서 환대를 받으며 디지털 세상과 친해지고 있다. 이 변화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은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기사를 작성하던 이지훈의 시선이 카페 입구로 향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디지털 혁신이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이지훈이 기사를 마무리할 때쯤 이춘만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가 키오스크 앞에서 직접 주문한 디저트를 들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내가 직접 주문했다. 이춘만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지훈은 노트북을 덮고 일어나 두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우리도 이런 데 와도 겁나지 않겠어. 김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지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그의 가슴을 채웠어요.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완성한 이지훈은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혁명이 아닌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그 용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또 다른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었어요. 카페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황금빛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이춘만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 그리고 이지훈의 얼굴에도 같은 빛이 드리워졌어요.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